최초의 여성 장군인 양승숙 준장이 국군 간호사관학교장을 끝으로 31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전역했습니다. 지난 73년 간호장교로 임관한 양승숙 준장은 국군 상설 53년 만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장군으로 진급했으며 간호사관학교장을 맡아오면서 국내 여성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장군님. 저희가 조사한 장군님의 삶은 사실 당시에 간호대 학생으로서 상상하기는 정말 어려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가 없는 아주 막막한 길을 묵묵하게 가신, 그리고 또 후배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신 장군님의 인생을 인터뷰할 수 있어 더욱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재양 군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장군님에게? 군번을 가지고 있는 사병이든지 단기병이든지 아니면 장교든 우리 장군들 간에 다 전역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최고의 안보단체예요. 가장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장군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장군님께서는 왠지 어린 시절부터 떡잎부터 남다르셨을 것 같은 아우라가 강력하게 풍기세요. 혹시 어린 시절 어떤 아이셨을까요? 고집이 센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의 길을 가게 됐지 않나. 첫째 줄때 언니분께서도 간호사이셨다고 네. 들었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간호학을 선택하는데 담에 영향이 있으셨을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화기 때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교육하고 의료가 들어왔잖아 우리.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의료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냥 동화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군님께서 대학생 2학년 시절에 영화 메쉬를 보고 간호장교의 꿈을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미국 간호장교의 어떤 모습에서 큰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동외과라는 얘기예요. 이동외과 병원. 이제 군에서는 이동외과 병원이라는 거는 전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간호장교 병원 의사들이. 그래서 전상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들. 우리 원래 나이팅게일이 전상자 치료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게 간호의 진짜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참 좋구나 이러고 있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광주 통합병원에서 간호장교 모집을 위한 장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간호장교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신청하게 됐어요. 네, 장군님께서는 1973년 3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햇수로 총 32년을 간호장교로 복무를 하시고 최종 계급은 준장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중 베트남 전쟁 후에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간호하셨다고 들었는데 간호장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월남전이 끝날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 기수부터 이제 월남에는 파병을 못했는데 밤마다 이제 대메로를 좀 맞게 해달라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성병원이다 보니까 한 달마다 한 번씩 후방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 보내게 돼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짠한 그런 기분들이 많았죠. 혹시 군 복무 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나 시기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셨을까요? 늘 편하지는 않았어요. 군이라는 데가. 이제 특히 IMF 때 제가 대령대 간호사관학교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간호사관학교가 폐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학생을 뽑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공교계, 학계, 뭐 힘이 될 만한 곳에 어느 곳에 비가 들어 있을지 모른다고 다 찾아다니면서 학교를 다시 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생활 중에서 큰 보람이었지 않나. 그때 장군님께서 학교를 잘 지켜주신 덕분에 네. 현재까지도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훌륭한 간호장교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인생의 대부분을 군에서 보내신 만큼 군 생활을 마친 후에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아요. 장군님께서는 군 생활을 마친 후에 하고 싶으셨던 일이나 그려왔던 일이 있으신가요? 선교 활동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간호사고 최초 여성 장군이 가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시골에 그
사람들의 환경이라든가 또 우리 의료인으로서 봐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건강이라든가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게 돼서 그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장군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적 발언이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을 맡고 계셨던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것이 큰 메아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외연을 좀 확대하고 싶었어요. 여성이 이걸 해야 돼. 여성을 알아줘야 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장서서 그냥 일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온 질문에 정성스레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호사를 꿈꾸거나 혹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국시에 그런 게 있죠. 그곳에는 창의력도 생길 수 있고 그걸 개척하는 개척심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밟지 않는 길을 택해도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선택한 것을 나 괜히 왔나 이러지 말고 우리 후배들이 정말 훌륭한 간호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혹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간호는 모범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